안녕하세요 여러분, 할인보입니다. 저번 주에는 제가 매입임대주택을 소개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행복주택 공고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행복주택을 어디를 소개시켜드리면 좋을까 싶다가 제가 살고 있는 수원의 호맨실에 나와 있는 행복주택이 있길래 여기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호맨실 행복주택은 접수기간이 7월 18일부터 7월 19일까지고요. 이게 이제 외관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긴 건물이 행복주택이라고 합니다. 보시죠. 일단은 신청은 18일부터 19일까지인데 그 다음 주에 서류 제출 대상자가 발표가 돼요. 그러면 본인이 내야 되는 서류를 체크하셔서 서류를 접수해 주시면 되는데 8월 2일까지 접수를 해주시면 되고 심사를 거쳐가지고 10월 20일에 당첨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번에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예비 입주자 모집이에요. 그래서 앞에 분이라고 하셔더라도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실이 나와야 들어갈 수 있는 거라서 정확하게 언제 계약이 체결될지는 모르는데 매입임대주택이랑 좀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매입임대주택은 우리가 예비 입주자의 자격이 90일간 유지된다라는 항목이 있었잖아요. 근데 행복주택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면 계속 기다리시면 앞에 나올 때 나에게 기회가 돌아올 수 있긴 합니다. 자세하게 보실게요. 임대 대상 및 조건입니다. 이번에 수원에서 공급하는 거는 호매실 21단지랑 고등이 단지 2개인데 고등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 대상이어가지고 제외하고요. 호매실 21단지에 21형을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공급 대상은 대학생과 소득이 있는 청년 그리고 소득이 없는 청년 이렇게 세 가지인데 다 합쳐서 이제 뽑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는 30명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중요한데 기본적인 임대 조건 같은 경우를 보면 대학생은 3,400만 원의 월임대로 13만 원 그리고 소득이 있는 청년은 3,600에 13만 8천 원이에요. 확실히 소득이 있는 분들이 대학생이나 청년에 비해서 좀 더 임대 조건이 높다고 해야 되나? 더 비싸죠. 근데 이제 매입임대 주택에 비해서는 보증금이 확실하게 많이 들고 월 임대료도 조금 더 비싼 편이에요. 이게 아무리 전환을 이제 한다고 하더라도 최대로 전환했을 때는 4,800에 6만 원인데 최저로 하면 700에 18만 원이거든요. 보증금 사실 700만 원 마련하기도 쉽지가 않긴 한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잘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최대로 전환해서 4,800에 6만 원에 들어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요새 금리가 워낙 오르기도 하고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니까 그런 걸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확실히 매입임대보다는 조금 더 조건상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점. 그래도 뭐 보증금은 날리는 돈 아니고 내 돈이니까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학생 계층은 무주택자여야 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입니다.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아니면 취업 준비생일 것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학생이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죠? 졸업 유예생들이죠. 졸업 유예생들이 요새는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분들도 재학생으로 간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을 봐요. 신청자 부모랑 본인의 월평균 소득 합계를 보는데 부모님까지 같이 본다는 점.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부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모님의 소득을 줘야 한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보면 일단 가구원은 기본적으로는 신청자랑 신청자의 부모고 여기 보시면 다음 학기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합격 증명서를 통해서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복학 후에 1개월 이내에 재학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휴학생이시고 다음 2학기 9월 학기에 복학을 하실 분들은 복학을 하시고 나서 10월 안에 재학 증명서를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휴학생은 신청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대학생 계층은 되게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 자동차의 미소유를 입주 자격으로 해가지고 자동차 가액 산출 대상 자동차의 단지 내 차량 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되게 특이한 조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순위 같은 경우에는 매입임대주택이랑 다르게 행복주택은 해당 거주지에 사는 사람을 우대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1순위가 수원이나 용인, 화성, 의왕, 안산이 거주지거나 대학 소재지인자입니다. 2순위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3순위는 그것도 아닌 지방 사람들이죠. 그래서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플러스 5점의 가점을 해줬잖아요. 근데 행복주택은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을 우대해주고 있어요. 청년계층입니다. 무주택자면 되고요. 역시 나이가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면 청년이죠. 그리고 밑에 있는 것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제 이거거나 이거다 라고 해가지고 신청하시면 되는데, 청년인 경우 보시면 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에는 1가와 2에서 5를 충족해야 되고, 사회초년생인 경우에는 1나와 2에서 5를 모두 만족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는 택 1이고 이거는 다 만족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보실 게, 이제 청년은 대학생이랑 달라요. 청년은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그러니까 본인이죠. 본인의 월평균 소득만 봅니다. 그리고 본인 입주 전까지 청약저축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청약에 뭐 얼마를 넣었고 몇 번을 넣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청약저축이 있는지 없는지 그 가입 사실이 증명이 돼야 됩니다. 앞에 대학생 계층에는 없었던 조항이죠. 해당 세대는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세대가 만약에 나 혼자다, 신청자가 세대원이거나 단독 세대주면 신청자 본인의 소득만 봐요.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는 대학생이랑 동일하고요. 여기는 이제 소득 근거지. 재학 중인 대학교가 아니라 소득 근거지에 따라서 순위를 나누고요. 경쟁 시에는 일단 첫 번째로 순위를 보고 추첨을 하는데, 확실히 30명밖에 안 뽑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1순위이신 분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추첨에 의해서 당첨이 갈릴 확률이 굉장히 높고, 1순위가 아니면 사실 그 좋은 번호를 받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긴 해요. 이거 이제 이 조건만 만족을 하시면 신청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사항은 공고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어떻게 생겼는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보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네입니다. 호매실동에 있는 호매실로 103역인데, 제가 여기 역들이랑 얼마나 걸리는지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수원역까지는 차로 13분 걸리고 오목천역까지는 도보로 29분이에요. 그래서 오목천역 같은 경우에는 버스 타면 나름 빨리 갈 수 있어요. 10분 정도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노란색 수인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금방 탈 수가 있는데, 수원역은 차로 13분이라서 버스로 가도 가깝진 않거든요. 근데 막 멀진 않은데 막 가깝지도 않기 때문에 뭐 수원역 세권이다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뭐 엄청 멀진 않다라는 점. 그리고 근처에 건성구청이 있습니다. 보실게요. 이제 이게 21A형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이 신청하실 수 있는 거는 21형 뿐이고, 이제 다른 행복주택 공고를 보시면 가끔가다 청년들도 36형을 신청할 수 있는 공고가 있긴 있어요. 이번에는 화성 공고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뭐 넓은 집 살고 싶으시면 그런 거 유의하시면 되는데, 넓으면 넓을수록 비싸니까. 21형 보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오피스텔 형태의 원룸이고요. 안에 있는 빌트인이 중요해요. 냉장고, 가스쿡탑, 냉장고장, 책상 이렇게 들어가는데, 위치는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책상이 보시면 이게 아마 위치를 옮길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책상 위치가 고정되는 게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발코니가 따로 있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뭐가 없는지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원래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세탁기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행복주택은 세탁기가 지금 옵션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탁기를 넣으실 분들은 알아보셔서 스스로 세탁기를 넣으셔야 되고, 플러스로 뭐가 없나요? 에어컨이 없습니다. 여름에 에어컨 없이 나는 게 쉽지가 않긴 하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이랑 세탁기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돈이 더 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거의 다 풀옵션이라서 옵션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행복주택은 있는 게 없어요. 그나마 지금 21에 있는 대학생 청년 계층이니까 이거 넣어주는 거거든요. 냉장고라도 이거라도 넣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36으로 가면 이런 거 하나도 안 넣어줍니다. 그리고 책상은 있는데 웃긴 거는 의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니들 알아서 해라 이건데, 이런 데서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꽤 되잖아요. 에어컨에 세탁기까지 하면. 이런 거를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볼게요. 여기 보시면 도서관도 있고, 관리사무소도 있고, 행복지원센터 있고, 택배보관실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세탁실이 없어요. 코인 세탁실조차 없어가지고 진짜 세탁기를 사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보시면 2110동 232세대, 2109동 168세대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건 21A형이잖아요. 21A형은 이거 초록색 이거예요. 그래서 2109동에 입주가 가능한 거고, 층수는 18층까지 있는 굉장히 높은 층수네요. 여기 1층에는 택배 보관실이 있다고 합니다.
질의응답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예비 입주자는 언제 입주 가능한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약 폭이나 해약 등에 따라서 공가가 발생해야 들어가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기일 소요될 수 있고 언제 될지는 정말 그 누구도 장담하기가 어려운 사실입니다. 근데 제 주변을 봤을 때 그냥 오랫동안 좀 기다리면 순위가 돌아오는 경우가 있고 한 3달, 4달쯤은 각오를 하시고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행복주택도 신청 가능한가요? 이거 되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동일한 유형 입주자 모집 신청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신청을 하시고 예비 입주자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종전에 선정된 예비 입주자의 지위는 자동으로 탈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 호매실을 신청을 해서 예비 입주자가 됐어요. 예비 입주자가 됐는데 여러분이 화성시에도 행복주택을 신청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화성행복주택의 예비 입주자로도 또 당첨이 이후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얘만 살아남고 얘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만 입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호매실이 정말 내가 들어가고 싶은 1순위였다. 그러면 얘가 나오자마자 여기에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말해가지고 이거를 지위를 취소를 해주셔야 되고 그게 아니면 이게 없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주의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근데 2가지, 3가지 역시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음 청약통장 필요한가요? 대학생은 필요 없고 청년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약저축 없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아예 신청을 못하는 게 아니라 입주 전까지는 제출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입주 전까지 미제출하면 입주도 불가능하고 당첨 취소가 되기 때문에 입주 전에 이제 안내 기간에 맞춰가지고 지금 만드셔서 이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청약을 신청하지 못하나요? 신청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른 조건 하나도 안 보잖아요. 그냥 청약 통장의 유무만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있다고 해서 청약의 그 효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택청약저축을 사용해서 여기로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도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 역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매입임대나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좋은 컨디션의 집을 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하신 게 있었다, 필요한 지역에 원하시는 지역에 공고가 나왔다 하시면 유심히 살펴보시고 많이 고민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영상도 유용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